자, 해봅시다. 32번. 자, 3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나는 느껴지는데, 일단 요걸 하나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 글 내용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이어서. 자, 소비자는 자, 이렇게 적고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커다란 장점은 시장 메커니즘의 커다란 장점은 There are incentives for individuals to leverage their knowledge through their behavior.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긴 문장이지.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동기라고 보통 해석하거든. 동기부여할 때 그 동기라고 하면 되는데 해석제에는 유인이라고 나와. 같은 말이야. 이게 유인한다는 게 이 행동을 하도록 유인한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그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유인이 있다, 동기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에는 동기가 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지 말고 생각이라고 해석할게.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는 동기가 있다. 라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의 커다란 장점이다. 라고 해석할 거고, 그게 요거야.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시장에는 있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계속 가보자. 자, 이것은 stand in contrast to. in contrast to라는 말 자체가 뭔가 대조된다 라는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대조되는 곳에 서 있다. 이것은 대척점에 서 있다.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척점에 서 있다. 전략적 상황. 자, 예를 들면 어떤 정치협상과 같은. 자, 시장 메커니즘은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낸대. 근데 이거는 전략적 상황과는 다른 거래. 예를 들어서 정치협상과 같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 우리도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 뭔가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내가 불리하단 말이야. 근데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정치 협상에서는 생각을 안 드러낼 거니까 대척점에 서 있다. 대조된다. 대조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많은 전략적인 상황. 요거를 선행사로 잡고 그거를 꾸미는 인위치. 전치사관데 it is wise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what one's true preferences or production capacities are 해서 괄호를 닫고 요 속에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주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를 부정형으로 썼어. 그래서 not to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현명하다.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건 또 사역동사네. let the other side know 해가지고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know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전략적 상황.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의 진정한 선호가 뭔지 또는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전략적 상황과는 뭔가 대조되는 입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글쓴이는 전략적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이랑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치 협상에 해당하는 전략적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반대되는 성격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that clears on the spot까지 가서 괄호를 닫을 건데
on the spot은 그 자리에서라고 해석해. spot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장소란 뜻이 있지. 그 다음에 clear가 조금 독특한데 얘가 지금 동사로 쓰이면서 팔리다라고 해석해. 다 팔리다. 다 팔려버리면 깨끗해지잖아.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거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팔려버리는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leaves no room,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한 전략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 만약에 prices are not sticky, sticky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고착된 이란 뜻일 건데 만약에 가격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모델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가격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면 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보자. 가격이 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adapt, 적응시켜, 변화시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거야. 뭐 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나 환경이 변할 때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자, 이거를 내가 옆에 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여기를 조금 어려워했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 건데,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가격이 변하면 사람들은 행동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가령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은 그 물건을 더 많이 사겠지. 아무래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어. 그럼 사람들은 안 사겠지. 그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변한단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소비자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는 행동을 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가격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 가격을 소비자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시장에선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문장 가보자.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이야. 여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장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을 내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팔려버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사야 돼.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자마자 팔려버리는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뭐야 이거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격이 비싼 건가 저렴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사기 바쁜 거지. 그래서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문장 단위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넘어갈 건데,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은 이제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가 행동을 바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건 구매를 멈춥니다. 자, 스탑 ing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물건 구매를 멈춰.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물건 구매를 멈춥니다. 자, 그리고 스탑 ing가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들은 판매하는 걸 멈춥니다. 아이템을. 어떤 아이템?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 그들에게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물건 판매 멈출 겁니다.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으면 안 판다, 이런 뜻이겠지 하고 이제 분사 구문이야. 아마도 이동하면서, 어디로? 다른 물건 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스탑 같은 경우는 뭐 잘할 것 같기는 한데, 스탑에다가 ing를 붙일 때랑 스탑에다가 to 부정사를 붙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문제로 나오기가 좋은 부분이긴 한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 하면 해석할 때 A에게 B를 제공해 준다라고 해석해야 돼. 전치사의 느낌을 좀 살려서. 다음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들이 어떤 동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동기의 문제가 조금 어색하네. 해석 한번 보자. 해석에 동기적 문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 만약에 그들이 동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고, 이 동기적 문제하고 동격이야. 동기적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동기적 문제에 대한 이퀄이거든. 자, 동기적 문제가 뭐냐면 denial, 부정에 빠지는 거야. 부정하게 되는 거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냐. 그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없다.
그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빠져버리는 동기적 문제를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야, 네가 만든 거 안 팔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게 돼.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런 문제에 빠져버린다면, 그런 문제를 가진다면 시장은 보여줄 거야. 그들에게 때때로는 꽤나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줘?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시장이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라고 할 거고, 여기서 better 같은 경우는 사실은 had better를 상상하면 좋겠다. had better가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서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거든. 이건 난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낫다인데 이렇게 better만 쓰기도 해.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들에게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라고 할 거고, 어법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엔접이거든. 근데 콤마 뒤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 관대에 틀렸나 라고 오해하기가 되게 좋아. 이거 엔접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 자체는 끝났는데, 소비자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팔린다,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산다 라는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전략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랑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 자, 32번은 이렇게 한번 하고 33번 가자. 33번까지 하고 나서 잠깐 멈출게. 자, 33번. 자,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인 정의들은 계속해서 revise는 개정하다 라는 뜻인데 그걸 수동으로 썼지.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들은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나오는 keep up with, 이거 따라잡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들은 계속해서 개정되어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로마 시대에 에딕트, 이 에딕트라는 단어가 해석에는 에딕트라고 나와 있네. 일반적으로 뭔가 중독자 이런 걸 우리가 에딕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아니 뭐 중독시키다 이렇게 동사로 쓰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 에딕트는 사람들이었어.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and gave themselves as slaves to their creditor.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주는 사람들이었어.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채권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란 뜻이야. 채권자. 자, 좀 적고 가볼게. 사전적 정의는 변화한다. 이게 이제 글에 대한 어떤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예시로 에딕트라는 단어가 나왔지. 에딕트는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이제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 그래서 나를 그냥 노예로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몸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을 원래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에딕트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에딕트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came to be associated with, 자,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고, 그거를 지금 수동태로 썼으니까 관련되게 되었다라고 하면 돼. 관련되게 되었다. 그 단어는 결국에는 어떤 약물 의존과 관련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신의 몸을 노예로 내주는 사람들을 나타냈었는데, 이제 그 단어가 나중에 변해서 약물 의존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하고 부연 설명. One becomes a slave. 어떤 사람은 노예가 돼버리는 거잖아. 자신의 그 중독에 대해서. 노예가 돼버린다. 일종의 비유 같은 거지. 내가 뭐 마약에 중독된다, 담배에 중독된다. 이거를 뭐 마약의 노예가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으니까 말이 변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husband라는 단어는 husband. 다 했어, 수연아? 조금만 기다릴래? 오래 안 걸려. husband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refer to,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서 뭐뭐를 가리키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husband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집 소유자가 되는 것을 칭했다 하고 부연 설명. 그것은 결혼하는 거랑 관련이 없었던 거야. 원래 husband라고 하는 단어는 집주인이라는 뜻이었대. 자, 여기 나오는 요 have nothing to do with, 이게 뭐뭐랑 관련이 없다 라고 해석하는 표현, 요거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 being married 같은 경우를 보면 marry가 결혼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married라고 이렇게 쓰거든. BPP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라는 언어에서 marry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냥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게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되게 이상하지. 결혼당했다, 결혼당했다,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원래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수동 같은 모양으로 써.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깊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넘어갈게. 자, 그런데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자, 뭐였기 때문에? 동명사. 너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프로퍼티를 부동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집이겠지,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게 재산 특성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할게, 혹은 집이라고 해석할게. 그래서 너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대시 생략됐어. 뭐를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어? 너가 짝을 찾는 걸. 이때 해가지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야. 여기가 진목적어. 자, 다시 너의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가 짝을 찾는 걸 더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집 있으면 짝 찾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에는 의미하게 되었다. 남자를,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wed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wed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3단 변화가 쟤는 어떻게 변하냐면 wed, wedded, wed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요거야. 요 pp가 여기 쓰였어. bpp야. bpp. 아까도 그랬지. married를 이렇게 pp의 모양으로 쓴다고. wed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결혼당했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음 1605년 11월 5일 날 자, 가이 포케?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 사람은 try to blow up the British Parliament. 이거 의회란 뜻이야. 의사당이라고 하면 나와 있지 않을까? 의사당이라고 나와 있다. 영국 의사당. 이 사람은 영국 의사당을 터트릴 계획이었다. 그래서 blow up, 날려버리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 대화체에서. 영국 의사당을 원래는 날려버릴 계획이었다. 자, 그 사람은 붙잡혔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졌다 라고 할 거. captured가 pp지. put도 pp야. put은 3단 변화가 put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put은 pp라고 보는 게 맞아. 붙잡혀서 사형당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열리스트들이, 로열리스트라는 단어는 해석 보면 그냥 로열리스트라고 나올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외우는 단어 중에 로열이 있잖아. 로열이라고 해서 좀 뭐랄까 충성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로열리스트면은 좀 과하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칭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이건 그냥 뇌피셜이기는 해. 어쨌든 이 로열리스트들이 태워버렸다. 그의 effigy를 태워버렸다. effigy라는 단어가 인형이란 뜻인데 해석에 닮은 인형이라고 나와 있어. 로열리스트들이 그의 닮은 인형을 태워버렸다. 자, 그리고 그것, 자, 이거는 설명 좀 해야 돼. 계속적 관계 대명사인데 목적격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것
을이라고 해석해야 돼. 목적격이라서. 로열리스트들이 그의 인형을 태웠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별명 지었다.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야. The guy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를 보면은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로열리스트들이 이 사람의 인형을 태워버리고 인형을 가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별명을 지었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용례로 가이. 이렇게. 자,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단어는 잃어버렸다. 그 부정적인 함축을 잃어버렸고, 그 함축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a musical, 어떤 뮤지컬이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꾸미는 PP. Guys and Dolls라고 이름 지어진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껴지겠지만 guy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전적인 의미가 변한다를 말하는 거니까. 다음 거, in American slang, 미국의 슬랭에서, 슬랭은 속어란 뜻이야. 미국의 속어에서 bad means good, bad는 좋은 걸 의미해. cool은 great한 걸 의미하고 wicked는 excellent한 걸 의미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적어보면 bad, 좋은 걸 의미하고 cool, 멋지는 걸 의미하고 wicked는 이제 훌륭한 걸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가는 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실은 우린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공부하잖아. wicked는 원래는 사악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뮤지컬 위키드도 있지. 사악한 마녀라서 위키드라고 아마 붙였을 거야.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만약에 당신이 너 자신을 한 100년 정도 미래로 옮길 수 있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 이제. 그러면 너는 발견할 거야. 너 자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발견할 거야. 뭐 때문에? 너의 그 증손자라고 하면 될 것 같거든. Great grandchildren이니까 증손자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을 발견할 거야. 왜? 언어 그 자체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이거든. 인간의 발명에 대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래. 그래서 변화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글이겠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워크북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연이 숙제 검사하고 사진 찍고 가자.